네, 안녕하세요. 디앤서입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디앤서의 타로 패키지 메이저 편을 같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타로가 사실 지금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타로, 이 타로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되게 가볍고요. 사실 공부라는 게 조금 재밌어야 돼요. 공부라는 거는 재밌지 않으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재밌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로는요, 서양 점술이에요. 근데 원래는 내담자가, 이제 내담자라는 거는 이제 타로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이제 끌리는 카드를 스스로 뽑고 상담사가 그 카드를 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원리냐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어떤 이제 에너지 교감에 의한 원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담자와 상담사의 그리고 타로 이 세 개가 주체가 돼서 서로 에너지를 교환해서 공감을 이루고, 어, 그런 교감을 통해서 에너지를 읽어내는 그런 행위가 타로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상담을 좀 많이 하는 추세다라고 해서 온라인 상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담사가 직접 카드를 뽑고 카드를 리딩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타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적인 기운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점이 아니고, 타로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어떤 남을 음해하는 내용을 질문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담사는요, 타로 상담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타로 마스터라고도 하고요. 내담자는 고객이고요. 셔플은 카드를 섞는 행위, 그리고 스프레드는 카드를 펼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타로 카드는 총 7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메이저 카드 22장, 그리고 마이너 카드 5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메이저 카드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주요 카드예요. 그리고 마이너 카드는 원소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 카드는 네 가지 원소를 컵, 지팡이, 칼, 동전, 별 10가지 숫자 카드, 그리고 네 가지 인물 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 카드는 총 원소별로 14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4개 곱하기 4 해서 56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메이저 편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노트 필기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나는 노트가 필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냥 자유롭게 들어주세요. 먼저 바보 카드예요. 바보 카드는요, 이 자체가 바보는 생각이 없죠. 그래서 생각 없는 어떠한 소년을 의미해요. 이 소년이 지금 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가는 것 치고는 좀, 짐이 없는 것 같지 않나요? 그쵸. 보따리도 너무 가볍고, 그냥 저기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싶을 정도로 짐 보따리도 되게 가벼워요. 근데 옷 하나는 되게 기가 막히게 옷을 되게 예쁘게 입었네요. 맞죠? 근데 소년을 자세히 보면은 조금만 움직이면 절벽이에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소년의 옆에는 강아지가 있고, 하얀 강아지가 소년의 어떤 반려견 같이 보이는데요. 소년을 조금만 더 가면 안 돼, 너 큰일 나 하고 말리는 어떤 도와주는 인물, 도와주는 강아지로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소년은 지금 여행 중이고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년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호기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했고요. 대표 상징물을 좀 보면요. 가벼운 보따리는 소년이 가진 게 없고요. 그리고 없어도 만족하고, 난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생각도 없어. 경제관념도 없다는 걸 의미해요.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생각이 없는 사람.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여행 갈 일이나 출장 갈 일, 뭔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거를 의미해요. 출발을 하려고 해요. 자, 출발은 뭐냐? 소녀는 지금 준비된 게 없어요. 보따리도 허술하고 그런데도 시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올 때는 정말 당신이 준비된 것이 맞나요?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 맞나요? 라고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여행 가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여행을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뭔가 미흡하다라는 어떤 키워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녀는 지금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떤 사춘기 소년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소녀는 사회 경험도 없고요. 그래서 인생 공부가 덜 된 어떤 무지하고 무해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그래서 너무 지금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정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도 구속받는 것 또는 연락에 집착하는 것 그런 진지한 연애나 결혼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절벽. 절벽은 지금 스릴을 즐기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절벽이라는 건 위험성, 어떤 위험한 연애를 의미하기 때문에 스릴을 즐긴 연애 또는 뭔가 좀 위험한 걸 즐기는 편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심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얀 강아지는요, 강아지는 소년을 돕는 귀인이에요. 어떤 나를 도와주는 조상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저희는 스토리텔링 대표 상징물, 이제는 각각 연애, 금전, 기타 편으로 넘어가서 오늘 해석을 할 겁니다. 연애 편은요, 속마음을 보면은, 그냥 재밌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같이 있는 게 너무 재밌긴 한데, 난 너에 대해서 진지한 먼 미래까지는 생각하지 않아. 이런 거고요. 연애운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새 출발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새로 출발한다, 여행한다,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새 연애운이 높습니다. 이동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되게 소년 같은 이미지, 동안, 그리고 자유로운 프리랜서, 또는 연하, 또는 좀 약간 재밌고 생각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연락은 어떨까요? 아까 생각 없다고 했죠. 찔러보기 신 연락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재회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재회보다는 새 출발을 하고자 하죠. 지금 이 카드가 새 출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이별 후는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새 출발할 수 있거든요. 연락에 대한 집착을 조심해야 됩니다. 금전 보면요. 어, 금전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이 소년을 보면은 보따리가 되게 가벼워요. 이 가볍다는 말은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전운이 낮다. 가질 수 있는 규모가 적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어떤 이동, 어떤 뭔가 충동 구매로 지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업가는 새로운 걸 해도 좋아요. 새로운 아이템 추가, 카테고리를 넓혀도 좋아요. 사업장을 이동하면 좋아요. 근데 금전이 막 많진 않아요. 이 자체가 금전이 금전운이 좋진 않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전운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직장을 이직하거나 그러면 인센티브나 월급을 더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카드 자체가 금전운이 낮다. 근데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면 금전운이 조금 올라간다. 그래도 그 금전의 규모는 작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뭔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합격운은요, 합격을 제가 아까 바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도 낮고 공부하는 방법도 몰라서 바보는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취업, 취업운은 있어요. 근데,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운은 있는데, 완전 다 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커리어를 인정받지 못하고 새로운 경력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건강운은요,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리 질환, 하반신 질환에 주의해야 돼요. 대인관계운. 이 사람은 소년이거든요. 그래서 귀여워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수는 잦지만, 그래서 대인관계운은 좋아요. 적성운. 이 사람은 좀 많이 이동해야 되고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여행업이 잘 맞습니다. 또 많이 꾸미고 있죠.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본인 꾸미는 걸 잘해요. 그래서 패션업, 뷰티, 미용업도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동운이 강해요. 이 사람은 딱 봐도 이동하려고 하죠. 출발하려고 하죠. 그래서 조만간 여행, 출장, 파견, 이사가 일어날 수 있다. 또는 이직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카드 전체적으로는 새로 뭔가 출발하는 시점이다. 새로운 걸 시작하면 좋다. 근데 뭔가 진지한 생각이나 어떤 경제관념이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라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한다. 그렇지만 뭔가 이동, 이사, 새 출발의 기회가 좀 크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제는 마법사거든요. 마법사는 아까 소년보다는 나이가 좀 있어 보여요. 한 20대 청년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청년은요, 머리를 보면은 메비우스의 띠가 있거든요. 메비우스의 띠는 우리 수학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무한대를 의미해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잠재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청년의 머리에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 청년이 머리가 좋다는 거거든요. 타로 카드에서 머리 위에 뭐가 있다, 별이 있다, 메비우스의 띠가 있다, 머리 색깔이 노랗다, 이런 것이 앞으로 나올 건데, 이런 경우에는 머리가 좋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머리가 비상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탁자를 보시면요. 탁자를 보면 네 가지 원소가 다 있어요. 컵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칼도 있고 동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사용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무한히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 상징물이 아이디어 네 가지 원소를 사용한 상태는 아닌 이렇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아이디어는요,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머리 위에 메비우스의 띠가 있다는 것은 매우 머리가 좋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말도 잘하고요, 거짓말도 잘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말을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말도 재밌게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네 가지 원소는 마법사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나는 이 네 가지 원소가 다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할 수는 있지만 아직 뭔가를 보여주진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아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능력은 있으나 아직까지 뭔 보여주진 않았다. 말만 먼저 앞서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모습도 있어요. 뭔가 다 할 수는 있다. 다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확신을 주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애적으로 봤을 때는 어장관리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네 가지 원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모도 준수하고 외모 자신감이 높을 때 주로 나와요. 원소를 사용한 상태가 지금 아니거든요. 원소는 다 있지만, 그래서 성과를 낼 잠재성은 충분하지만, 아직 결과물을 낸 상황도 아니다라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조합을 해보면, 아, 어떤 가능성이 있는 친구구나. 근데 가능성을 다 보여주진 않았다. 근데 가능성은 무한해.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 가능은 하다라는 어떤 뜻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드는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애편을 보면요. 이 사람도 보면 속마음이 어떨까요?에 보면 대화하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만족하긴 해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나는 너랑 연락하는 것도 재밌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연락하는 것도 재밌어. 아직은 누군가한테 정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 이게 속마음이에요. 조금 카사노바 기질이 있죠. 연애운을 보면요, 연애 가능성 매우 높아요. 그래서 좀 약간 가벼운 만남으로 볼 수 있거든요. SNS로 만날 수 있고요. 만나는 사람은 좀 재밌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말 잘하고, 옷 잘 입는 사람. 연락온 가능성은 있어요. 항상. 근데 찔러보 계신 연락이라서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제외. 근데 이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난 뭐든 잘해.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보자세로 나가야 돼요. 그래? 너 잘해? 너 가능성 뭐 누구한테나 준다고? 나도 인기 많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자신의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이별은 당장에는 없어요. 근데 하도 카사노바 기질이 강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요. 또는 욱해서 이별 통보를 먼저 하실 수도 있어요. 금전운, 가능성은 있어요. 이제 막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 단계라서 좀 금전이 쌓이는 운입니다. 서서히 재물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필요 없는 지출을 주의해야 돼요. 아까 자신감이 넘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허세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이 내가 오늘 쏠게 약간 이러면서 돈을 쓰거든요.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되고요. 사업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실행해보는 게 좋습니다.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그게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센티브가 올라가거나 시급이 오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막 조금씩 머리도 발전이 되고 생각이 나고 사업 아이템도 막 생각이 나고 조금 조금씩 돈이 모아지는 그런 단계예요. 돈이 막 많진 않고요. 돈이 조금씩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아까 머리가 좋다 했죠. 합격합니다. 근데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알던 문제를 실수로 틀릴 수는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취업도 가능해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건강운,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편두통을 조심해야 돼요. 대인관계운, 누구나에게 말도 잘하고 친절해요. 평판이 좋아요. 적성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연구원, 엔지니어를 추천하고요. 또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영업직, 컨설턴트도 추천합니다. 이동 가능성 있어요. 그래서 여행, 출장, 파견, 이사, 이직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가능성을 의미하는 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여사제 카드 볼까요? 여사제 카드는요, 이 카드는 수녀 카드예요. 그래서 종교인 카드이기 때문에 종교인은 항상 뭔가를 하기 전에 좀 어, 종교의 어떤 규율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뭔가 뭐 몇 조 몇 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요. 제가 종교가 없어가지고, 뭔가 뭐 예를 들면 몇 절, 그런 거에 보면은, 성경책에 보면은 이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건 금지하는 구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규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을 좀 금욕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예를 들면은 넌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하면은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몰래 하고 싶은 마음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사제 카드가 있고 좀 이따 배우는 이제 교황 카드가 있는데요. 그 카드 두 개 다 종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어떤 신사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종교와 반대되는, 문란한 그런 삶을 꿈꾸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이중적인 카드다. 스토리텔링. 수녀의 얼굴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녀가 앉은 자세를 하고 있네요. 되게 소극적인 자세를 하고 있고요. 낮은 행동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녀의 뒤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수녀의 이중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수녀는 책을 끼고 있는데요. 이 책은 현명함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수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달은 월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비밀, 책, 달입니다. 대표 상징물 볼까요?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조용하고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옷도 노출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뭔가 옷도 노출이 없다는 걸 봐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닫힌 마음이다. 철벽남, 철벽녀 기질이 있다. 연애를 많이 못 해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뭔가 좀 단정하고 보수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사람. 아까 제가 말했죠. 어떤 종교적인 규율에 따라서 뭔가 엄격하게 좀 규제를 당하다 보니까 나도 몰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스멀스멀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비밀스러운 관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중이다. 또는 고민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전적인 고민이 몰래 있다. 그리고 책을 끼고 있거든요. 이거는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책은 문서기 때문에 합격증, 자격증, 수료증, 승진, 뭐 이사, 뭐 매매계약서, 조만간 문서를 받거나 주고받을 일이 생긴다. 이런 거를 암시합니다. 달은요, 여자의 월경을 의미해요. 월경, 출산. 그래서 여성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생리하기 전에 극도로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예민함, 히스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실제로 임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사제의 연애편을 볼까요? 속마음은요, 호감은 있어요. 근데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먼저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수동적인 자세죠. 앉아 있어요. 연애운은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요. 수녀기 때문에
종교 시설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연애운도 낮고요. 연애하려면 어떤 공부와 관련된 장소, 스터디 카페, 도서관 또는 종교와 관련된 장소를 가면 좋습니다. 연락 올 가능성이 없어요. 수동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재회 가능성도 없어요. 이별호는 당장에 없지만 상대한테 비밀이 생길 수는 있어요. 뭐 이성 문제가 생긴다든지 금전 문제가 몰래 생긴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소원해질 수는 있어요. 금전은, 금전은 낮겠죠. 종교인은 크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전 욕구도 없고, 금전 모을 생각도 없고, 금전운도 낮습니다. 사업가는 지금은 새로운 걸 뭔가 시도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그냥 공부를 할 때예요. 자기 아이템에 대해서 공부하고 저축해야 됩니다. 직장인들도 돈을 모아야 되는 거고요. 금전은 지금 낮습니다. 합격호는요, 영리해요. 책을 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해서 합격하고요. 대신에 예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해요. 취업운은 근로계약서, 문서운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됩니다. 건강운은 예민하고 강박증, 히스테리, 그리고 여성적인 자궁, 그리고 방광, 전립선,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생식기 부분. 대인관계운은 소극적인 자세, 그리고 좀 웃지 않는 어떤 냉미남, 냉미녀의 얼굴로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기 어려워요. 적성호는 생사, 어떤 종교기 때문에 생사와 관련된 종교직,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의사도 어울리고요. 아니면 공부와 관련된 대학원 진학, 연구원도 맞습니다. 앉아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수동적이에요. 이동운이 없어요. 근데 문서운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은 가능하고 취업도 가능해요. 근로계약서. 근데 당장 이사를 하거나 당장 바로 출근하지는 않습니다. 자, 3번 여황제인데요. 여황제는 딱 봐도 옷도 예쁘게 입고, 화려하고, 부유해 보이고, 좀 그렇죠. 이 여왕은요, 사치와 질투의 아이콘이에요. 음, 화려한 치장을 하고요. 매번 시종들한테 나 예쁘지? 하고 물어봐요. 그런 관종녀입니다. 관심을 괄구하는 그런 여자. 만약에 좀, 여왕님, 좀 오늘은 좀 수척해 보이세요.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왕이 눈밖에 납니다. 욕받이 타겟이 됩니다. 이 여왕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단점이 만족할 줄 모르고요. 외로움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왕은 지금 보면 부유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살집도 좀 있어 보이고 나이도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주시를 하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볼게요. 여왕은 사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요. 자신을 꾸미는데 돈을 다 써요. 지름신이 가끔 강림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충동 구매를 합니다. 관종녀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여왕은 항상 관심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인스타 업데이트를 자주 하는 사람, 프사를 자주 바꾸는 사람, 스토리 자주 올리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왕은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애인이 있어도 외롭고, 늘 외로워요. 그리고 부유하고 풍만합니다. 부유해서 글래머러스 하기도 하고, 풍채가 있고요. 게을러요. 비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왕은요, 나이가 있어요. 연상의 여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가 연하인 연상연하 커플일 때 나오기도 해요. 또는 좀 노안의 여자거나 성숙한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황제를 딱 보면, 아, 재물운이 좋구나. 그리고 좀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관심 받는 걸 좋아하구나. 또 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구나. 또 이거 봐야겠죠? 수동적인 자세. 여왕은 호감은 있어요. 당신한테 호감은 있고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왕은 먼저 움직이질 않아요. 네가 나한테 관심을 더 줘. 난 외로워. 네가 나한테 좀 더 대접해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연애운은 좀 낮아요. 왜냐하면 여왕은 사실 다가오는 사람 많아요. 예쁘거든요. 근데 근데 너무 경제력도 좋고, 지위도 좋고, 예쁘고, 다 갖춰지다 보니까 눈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나 안 만나요. 그래서 연애운 자체는 낮습니다. 근데 나중에 소개팅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경제력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여왕과 왕카드는 항상 보면은 소개팅을 의미하거든요. 그 이유가 옛날에 이제 왕은 어떤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결혼을 했기에 소개팅, 중매를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연락은 앉아있는 카드죠. 그래서 연락이 올 가능성 낮고요. 제외 가능성 낮아요. 수동적이라서. 이별호는 당장에는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불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애정 표현을 더 해주어야 한다고 보여져요. 금전운은 지금 딱 봐도 돈이 많아 보이죠?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오고요. 그리고 땅에 투자하면 좋아요. 이게 여왕이 지금 앉아 있는 것이 땅이거든요. 땅 위라서 땅이나 건물, 부동산 투자하면 좋습니다.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도 큰 계약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인센티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합격운은요, 영리해서 합격해요. 여왕은 왕실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합격합니다. 그리고 여왕은 여자들은 감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왕은 직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찍는 것마다 다 맞춰요. 근데 대신에 어떤 이성 문제, 꼬이는 거, 이성 꼬이는 것만 조심하면 합격운은 높아요. 여왕이기 때문에 취업됩니다. 건강운, 조금 살집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좀 생식기가 약해질 수도 있어요. 대인관계운, 남을 질투하지 마세요. 또는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적성운, 조금 위치가 높은 곳이 맞아요. 대기업 관리자, 대기업 임원 또는 좀 화려한 게 맞아요. 화려한 직업, 패션업 또는 돈을 다루는 부동산 중개인도 맞고요. 이동은 당장은 없어요. 계약서 작성은 가능해요. 제가 아까 말했죠. 명예운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해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동운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이사를 하거나 당장 출근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황제인데요. 황제는 왕이거든요. 왕은 다 갖췄죠. 경제력과 권위와 지위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데 수동적이에요. 역시나 내가 난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잠깐 보면요. 왕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제국을 혼자 만든 인물입니다. 왕의 표정은 정말 무섭기도 냉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왕은 앉아서 맞죠. 모든 거를 주시하고 지켜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이 왕은요,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핵심 포인트 대표 상징물 볼게요. 이 왕은 이 뒤에 보면은 산이 있거든요. 궁전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좀 뭔가 황무지 같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걸어온 길을 의미해요. 험난했구나. 순탄치 않았구나. 제국을 혼자서 만들었구나. 자수성가를 한 스타일이고요. 보통 장남, 장녀가 많아요. 이 카드가 나올 때 장남, 장녀가 많아요. K 장남, K 장녀 또는 사회적 위치도 높고요. 고생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리고 왕은 좀 나이가 많아 보이죠? 그래서 왕은 좀 나이가 많고 또 노안일 수 있고요. 나이 많은 남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은 냉정해요. 본인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끊어버리는 냉정함이 있어요. 이 왕은 좀 독단적이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은 좀 앉아 있죠. 그래서 좀 수동적인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먼저 연락하지 않고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좀 먼저 해요.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보고 행동하는 편입니다. 절대 먼저 나서지 않아요. 주시하고요. 인스타도 염탐합니다. 염탐만 하지 행동은 안 해요. 지금 왕이 일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왕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독단적이에요. 너가 나에게 맞추라는 식이죠. 그래서 이 왕카드는 내가 난데라는 뜻이 강하고요. 자존심이 워낙 세고 보수적인 사람이고,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뭔가 주시하고 염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왕은요, 속마음으로는 너한테 호감은 있어. 근데 너가 나한테 맞춰줘. 이런 카드예요. 연애운, 여왕 카드랑 똑같아요. 연애운은 눈 높아서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가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시종들이 항상 있듯이 왕 옆에 똑같습니다. 연락은 가능성이 없어요. 제외 가능성도 낮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자세, 수동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연락이 먼저 오질 않아요. 이별은 당장 없어요. 근데 상대는 바빠요. 왕은 국정을 통치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바빠서 서운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금전운은 너무 좋아요. 왕은요,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해외와 관련이 있어요. 왕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지구촌 저 너머 세상까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면 돈이 들어와요. 사업가 분이라면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것이 사업 확장을 추천하고요. 해외 쪽, 해외 고객, 해외 마케팅 하시면 좋습니다.
기타편, 합격운은 영리에서 합격하고요. 취업도 됩니다. 건강. 이 왕은 스트레스를 항상 받아요. 항상 전쟁이 날까, 국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정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심장질환,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예상이 되고요. 가로를 주의해야 됩니다. 대인관계운은 남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독단적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적성운, 대기업 관리자, 임원, 해외 관련업이 맞아요. 높은 위치 또는 해외 관련업이 맞습니다. 이동호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있기 때문에 명예호는 있으나 당장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교황 카드는요, 이 교황은 여사제랑 비슷해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종교인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니까 몰래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몰래 누군가와 애인이 있는데도 연락하고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몰래 저지르고 막 이런 비리가 있고 이럴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카드이기도 하고요. 좀, 그런 어떤 비밀이 있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토리텔링 보면요. 좀 나이가 젊은 교황인데요. 무언가 선서를 하고자 해요. 손을 들고 있네요. 행동력은 없고요. 신도가 두 명이나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는 게 아니죠. 어, 처음으로 총 세명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명이 등장한다는 거는 삼각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세명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삼각관계, 뭐, 협업, 미팅 또는 계약, 상견례, 뭐 혼인신고, 혼인신고도 증인이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황의 발 밑에는 열쇠가 있고요. 무언가 잠근다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열쇠는 잠글 수도 있고요. 풀 수도 있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 상징물, 젊은 교황이죠. 젊은 꼰대를 의미해요. 이 꼰대인데 젊어요. 젊은 꼰대가 더 무섭거든요. 잔소리를 더 잘하고요. 참견쟁이입니다. 생색을 잘 내요. 내가 이걸 뭘 해주면은, 아, 제가 그거 해줬어요. 약간 이런 거 알죠? 제가 도와줬어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생색을 냅니다. 종교인인데요. 금욕을 실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요. 선서, 좀 약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약속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는 고해성사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고해성사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해할까요에 이 카드가 나오면 화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명의 사람은 뭔가 세 명이서 할 수 있는 소개팅, 결혼, 약혼, 삼각관계, 불륜, 몰래 연락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열쇠는 금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욕은 있는데 참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연애에 큰 관심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교황은요, 자, 연애편 볼게요. 이 사람은 아까 그 우리 여사제랑 똑같아요. 여사제의 남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감은 있거든요. 근데 아직 확신은 없어요.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앉아 있거든요. 호감은 있는데 나 좀 지켜볼래. 좀 앉아서 좀, 그냥 너가 하는 거 좀 지켜볼래. 아직은 잘 모르겠어. 연애 운도 낮습니다.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연애 경험이 없겠죠. 연락 올 가능성도 없고요. 재회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별은 당장에는 없는데요. 근데 상대한테 어떤 이성 문제, 아까 비밀이라고 했죠. 이런 게 생겨서 서로 좀 말도 안 하고 소원해질 수는 있어요. 금전운, 종교인이기 때문에 금전운이 낮고 금전 모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가 분들도 좀 아이템을 연구해야 되지, 저축해야 되지, 뭔가 버리면 안 됩니다. 합격은 영리에서 합격합니다. 근데 아까 여사제처럼 예민하고 강박증도 있어요. 그래서 멘탈 관리가 필요하고요. 취업운은 문서운이 있어요. 이 교황도 항상 청경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운, 근로계약서 체결할 수 있고요. 건강운, 이 교황은 무거운 관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목, 허리, 어깨 이런 쪽이 좀 안 좋습니다. 대인관계운, 잔소리를 많이 하고 참견을 많이 하고 생색을 많이 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적성우는 종교직, 생사와 관련된 어떤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또는 누군가에게 어떤 훈교하는, 가르치는 교사, 교수, 강사도 맞아요. 이런 분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연인 카드. 자, 오늘은 연인 카드만 하고 볼 거 끝낼 거거든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연인 카드는요, 둘 다 나체예요. 아담과 이브를 연상시켜요. 뒤에는 구름이 있고요. 뒤에는 또 천사가 있네요. 천사, 그리고 여자, 남자 해서 또 삼각관계, 세 명이네요. 삼각관계. 그래서 세 명이 할 수 있는 계약, 협업, 소개팅, 미팅, 어떤 뭘까? 상견례? 뭐, 결혼? 이런 거를 의미하죠. 근데 결혼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항상, 세 명이 등장한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약, 소개팅, 협업, 미팅, 삼각관계, 뭐, 불륜, 음, 결혼, 약혼, 동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비밀스러운 거. 둘 다 지금 나체거든요. 아담과 이브를 연상시켜요. 둘 다 육체적으로 끌려해요. 본능에 충실하고요. 서로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선악과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해서 과일이 있거든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달콤하지만 그거 열매를 먹고 나면 너네들 뒷감당을 해야 될 거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얘네들은 먹습니다. 그래서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둘 다 나체거든요. 둘 다 옷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공통적인 게 있죠. 그래서 어떤 공통성이 있는 이란 뜻도 있고요. 소울메이트라는 뜻도 있고요. 서로에게 공통점에 이끌려서 매력을 느낀다는 뜻도 있고, 서로에게 본능에 충실한 서로의 몸이 너무 좋은 상태,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좋은 상태를 의미해요. 이 연인 카드와 악마 카드가 뒤에 나오는데요. 악마 카드랑 차이점이 뒤에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연인 카드는 정말 순수하게, 나는 순수하게 너랑 스킨십 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 있고요. 악마 카드는 그냥 정말 너랑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 어떤 파트너를 맺겠다. 이런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그냥 네가 너무 좋고 너랑 그냥 포옹하는 게 너무 좋고 순수하게 스킨십 하는 게 좋아. 이런 카드예요. 자, 대표 상징물 볼게요. 나체죠. 어떤 정신적인 어떤 플라토닉 어떤 그런 사랑보다는 속궁합, 스킨십을 더 좋아합니다. 이 사람을 공략하려면 스킨십 작전을 좀 짜야겠죠. 몸매가 좀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좀 금사빠 기질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성이 오면은 또 해벌쭉하고 줏대가 없어요. 사랑에 빨리 빠집니다. 외적인 것에 좀 끌려해요. 아무래도 몸이 다 드러나는 카드이기 때문에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앞으로 데이트할 일, 계약할 일, 누군가랑 마주칠 일, 내가 원하던 연락을 받을 일,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다. 어떤 연인, 러버스, 이 카드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카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발생하는 카드, 행복한 카드. 근데 그 행복하지만 별로 뒤에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않는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카드는 구체적인 생각이 없어요. 우리 결혼하자 해놓고 돈 모아놓은 게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지금 청사진만 그려놓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다 좋은데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미래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어떤 카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인 카드는요, 속마음을 보시면 매우 호감이 강해요. 나 너 좋아. 너의 몸도 좋고, 너랑 스킨십 하는 게 좋아. 나 너 좋아. 즐거워. 이런 상태고요. 연애운은 가만히 있어도 연애 가능합니다. 이성운이 꼬입니다. 연락이 올 가능성 높고요. 재회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먼 미래까지 보기는 어려워요. 이별운이 당장에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삼각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성 문제가 항상 있어요. 이성 스캔들이 나한테 있을 수도 있고 상대에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는 있어요. 금전운은 보통이에요. 금전운도 괜찮지만 생각 없이 돈을 쓸 수 있어요. 충동구매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사업가 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너무 미래 플랜이 막연해요. 그래서 사업 계획도 다시 짜야 되고 금전 계획 어떤 예산 계획도 다시 짜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프리랜서 직장인분들도 지출 리스트를 다시 작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전운이 보통인데 금전운을 올리려면 내가 지금 필요 없는 지출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합격운은 영리해서 합격은 하세요. 근데
집중하다가 이성에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집중 잘하다가 이성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성 스캔들에 휘말려서 합격을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리하지만 이성 스캔들을 조심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카드는 다 좋아요. 명예운이 높아져서 취업도 가능하고요. 다 벗고 있기 때문에 생식기가 약해요. 그리고 대인관계 활발하고 통통 튀고 누군가와도 스킨십 잘하고 그래서 귀여움을 많이 받아서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적성운은 나를 꾸미는 거, 좀 뷰티, 미용, 뭔가 다 벗고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그런 운이 좋아요. 그런 어떤 뷰티, 미용, 패션,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 동업, 이런 게 좋습니다. 또는 누군가한테 주목받는 운. 다 벗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주목받는 운, 인기 운이 올라가요. 왜냐면 다 벗고 있으니까 내가 주목받는 거죠. 근데 다 벗고 있으니까 망신당하는 거죠. 그래서 인기와 망신을 동시에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적성으로는 뷰티, 미용 이런 것도 잘 맞고요.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유튜버도 잘 맞습니다. 방송계로도 잘 맞을 수 있어요. 이동운, 뒤에 구름이 있죠. 그래서 이동운도 강해요. 여행, 출장, 파견, 이사, 이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인 카드는 다 좋은데, 근데 너무 감정적이고, 금방 사랑에 빠지고, 금방 사랑에 식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미래 계획이 없는 그런 부분이 좀 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연인 카드 했고요. 다음에는 전차 카드 들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